안녕하세요, 주니 스티커입니다. 이번에는 칼선 만들기에서 우측에 있는 캔버스 관련된 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png, jpg 이미지를 업로드하세요 되어 있는데요. 클릭하면은 팝업 창이 열리면서 이제 입력할 수 있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또는 폴더에서 어, 잠깐만요. 다른 작가님들 도안이 많이 있어서 문서 폴더에서 그냥 잡아서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놔도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그냥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고 싶다 그러면 끌고 와가지고 놓으면은 그 이미지로 교체가 됩니다. 이렇게 그림을 불러왔고요. 불러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크기를 정해야겠죠. 지금 주니 스티커 캔버스에는 300dpi 기준으로 크기가 정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제 기억에 600dpi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600dpi로 올렸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원했던 크기보다 두 배가 되어 있을 텐데 반으로 줄여 주시면 됩니다. 45로 줄이면 자동으로 여기 밑에 뜨는 거는 제가 어떤 버튼을 눌렀는지 뜨는 거예요. 45로 줄이면 자동으로 이쪽이 80으로 서로 비율적으로 바뀝니다. 50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제일 처음에 조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임계값을 올리고 나서 추출한 다음에는 크기 조절하는 게 없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그 오프셋이나 이런 게 이제 밀리미터로 정확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그 크기를 조정하면은 오프셋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게 다 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안 사이즈 기준으로도 잡을 때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캐릭터가 몇 센치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보통 조각 스티커에서 그런 걸 하죠.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자 모양이 있습니다. 자 거리 측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에 Shift 누르면은 이제 직선으로 수직으로 됩니다. 수직이나 수평으로 이 캐릭터 발까지 길이가 지금 22.01mm예요. 그거는 이제 도안 크기로 50으로 잡았을 때 21.01mm인데 나는 이 캐릭터 크기가 50으로 가고 싶다. 50일 때 이 스티커를 만들고 싶다 해가지고 50으로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 50, 캐릭터 50에 맞춰가지고 도안 전체 크기가 다시 세팅이 됩니다. 보통 시리즈 스티커가 아니고 조각 스티커 할 때 조각 스티커 개체 크기 관련해 가지고 세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이걸 사용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ESC 누르면은 나가지고요. 그리고 휠로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다시 계속 줄이려면 힘드니까 여기 보면은 화면 맞춤이 있어요. 화면 맞춤을 누르면 이제 화면 맞춤 초기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사이즈 세팅한 거는 그 세팅한 대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왼쪽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칼선 땄을 때 두께 조절하는 거고요. 시각적으로 이제 두께가 잘 보이게 또는 작게 하면은 좀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저거 디테일하게 옮길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 크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크롭해서 그 정도 사이즈만 만들고 싶다 하면 누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있는 스티커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만큼이 크롭되면서 그에 맞는 사이즈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필요하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각형 영역 트레이싱은 예를 들어서 임계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트레이싱을 하잖아요. 이미지 추출을 하는데 어, 지금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얘가 추출이 잘 안 됐거나 또는 얘만 좀 더 자세하게 추출하고 싶다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이거를 이렇게 감싸주면은 이 부분만 이제 임계값이랑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추출이 되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올가미 영역 트레이싱이라고 해서 그 약간 비정형의 도형이나 이미지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감싸 가지고 똑같이 추출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 좀 지글지글한데.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자 기능은 그 칼선이 일단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로 재는 것만 가능하고 이 크기를 따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프셋 수치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막아놨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픽셀 보기 켜기인데 그 원래 웹페이지는 자동으로 안티엘레이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보이는데 칼선 딸 때 실제로 픽셀 자체를 보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뀌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칼선 딸 때 좀 더 편하게 그 경계를 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기능이고, 그리고 이거는 사각형 그리기인데요. 보통 사각형, 동그라미, 그리고 타원, 별, 하트는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도형으로 그릴 수 있게끔 넣어놨어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형은 아까 노란 색깔 칼선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조절이 좀 가능해요. 칼선하고 다르게 회전도 되고, 그리고 위치 이동도 되고. 여기 보면은 그 파라미터들이 나와 있죠. 모서리 라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고, 회전도 당연히 되고. 이거를 이제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딱 해가지고 고정하고 싶다 이러면 이제 패스로 변환, 칼선 패스로 변환이 됩니다. 노란색. 이 노란색은 다른 거하고 특성이 이제 또 같게 됩니다. 동그라미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이제 각자 특성이 있어요. 중심이라든지. 동그라미는 회전은 사실 필요가 없는데 그냥 넣어놨고요. 뭐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도 되고, 패스로 변환하면 역시나 동그라미 같은 경우도 패스로 변환이 깔끔하게 됩니다. 타원도 뭐 마찬가지로 이것저것 중심 위치나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별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거를 Shift 누르고 왼쪽부터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선택이 되어서 델레트 눌러서 삭제할 수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좀 도형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쉽게 지울 수 없게끔 해놨어요. 도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작가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위치 맞춰가지고 맞춰놨는데 쉽게 지워버려 버리면은 좀 짜증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여튼 예, 삭제 이렇게 해놓고, 별이 있는데 별 같은 경우도 좀 작가님들이 자주 쓰시는 것 같아서 하나 넣어놨습니다. 파라미터로. 예를 들어 꼭지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고요. 안쪽 비율을 짧게 길게 하고, 모서리 같은 경우도 이제 둥근 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파라미터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트는 파라미터로 만들려니까 조금 어려워서 모양이 이상한데 일단 원하는 만큼 그 원하는 형태를 패스로 변환하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조정이 좀 가능하니까 이 상태에서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하트는 뭐 필요하시면 쓰면 되겠습니다. 파라메타가 네, 별로 없어요. 조정이 좀 힘들어서. 아까도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히스토리는 무한으로 쌓일 수가 있어요. 물론 무한으로 쌓이면 이 브라우저의 메모리가 점점점 높아져서 컴퓨터가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히스토리가 다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50개인가? 몇 개인가? 아무튼 지정은 가능하긴 한데 그 정도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깔끔하게. 여기 보시면은 P랑 S가 있는데요. P 같은 경우는 펜툴인데 이 펜툴은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거랑 똑같이 구현을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찍고 찍고 그냥 찍기만 하면 이렇게 꺾이는 선이 되는 거고요. P를 누르고 이제 옆으로 당기면은 이렇게 그 일러스트레이터 펜툴하고 동일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끝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제 완성이 되고 ESC를 눌러도 완성이 되고요. 이 칼선을 두 번 클릭하면은 이제 노드까지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S는 보통 CAD나 이런 설계 프로그램 쪽에서 쓰는데요. 디자인 쪽 툴에서는 또 잘 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라인을 따라가면서 바로 곡선이 되게끔 딱히 뭘 눌러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텐션이라고 있는데요. 0 텐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직선입니다. 직선이고 0.5는 살짝 꺾이는 수준, 1, 1.5, 2까지인데 이 정도는 이제 오버슈팅이 좀 납니다. 이렇게 쫙쫙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한 0.5나 1 정도로 쓰시는 게 아마 편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근데 펜툴 같은 경우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맞춰가지고 좀 쓰시는데 이게 조금 번거롭고 그냥 점만 찍고 싶다 했을 때는 한 0.5 좀 짧은 간격으로 점을 찍는다 하면 0.5 해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알아서 휘어지죠. 물론 제가 점을 좀 잘못 찍어가지고 안 예쁜데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됩니다. 노드도 클릭해주면 이제 노드 핸들 같은 경우를 조작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고 이거는 아까 말한 화면 맞춤. 얘 같은 경우는 그 회전인데 이거는 이제 칼선 추출 전에 이미지를 업로드했는데 얘가 이제 90도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해가지고 칼선 작업을 하고 싶을 때 위치를 맞춰가지고 칼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제일 처음에 세팅할 때 만드는 거고 여기 보시면은 툴팁이 뜨는데 그냥 클릭하면 90도, 시프트 클릭하면 오른쪽으로 90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P랑 S를 했을 때 P 같은 경우는 물론 둘 다 똑같은데요.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이 칼선이 있는데요. 여기서 노드를 선택할 경우에 노드를 베지어 곡선, 꼭지점 이런 게 있어요. 베지어 곡선은 이런 부드러운 곡선을 말하는 건데 꼭지점은 엣지가 되는 걸 말하고 베지어는 부드럽게 이어주는 이 핸들 길이는 자동으로 계산돼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주게끔 나옵니다. 시프트 누르고 노드를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꼭지점으로 다 변할 수도 있고 베지어로 변할 수도 있고 이거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르기가 있어요. 자르기 같은 경우는 이 칼선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른 거예요. 지금 자르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 더 누르면 이게 노드가 편집되는 상태로 가는데요. 이렇게 가서 여기다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여기를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 줄 수도 있고요. 편할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러에도 비슷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칼선 그 색을 바꾸는 건데 그냥 저 뭐냐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는 항상 노란색이에요. 근데 선택이 안 된 상태에서 칼선을 이제 보라색으로도 바꿀 수 있고 뭐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바꾸는 걸 왜 바꾸냐면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글지글해 가지고 이 칼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한 땀 한 땀 칼선을 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하나 클릭하면은 여기 마그네틱 그 자석 표시가 있죠. 자석 표시를 클릭하면 얘가 붙습니다. 요 라인에 붙어서 이거를 가이드로 해서 직접 한 땀 한 땀 딸 수가 있어요.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Shift 화살표 누르면은 위치가 이동하고요. 이런 식으로 저기는 꼭지점이니까 0으로 해서 0으로 가고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 정도 이렇게 근처만 가도 이제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칼선을 뒤에 있는 걸 지우고 싶을 때는 중복이 되어 있으면 칼선을 한 번 더 누르면은 잠시만요. 한 번 누르고 다시 한 번 더 누르면은 뒤에 게 선택이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다시 또 앞에 게 이렇게 순환적으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중복이 되어 있을 때는요. 네, 그 참조하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칼손이 여러 개 있어도 이 칼로 자를 때 한꺼번에 둘 다 잘리게 됩니다. 네, 설명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칼선은 원래 이동을 안 되게 해놨는데 필요할 때 그래도 좀 이동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왼쪽에 칼선 이동 이걸 클릭하시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요.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 회전도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고급 노드 최적화는 이거는 이제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거고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 캔버스 쪽에 빼놨는데요. 노드 최적화는 이제 조금 부드럽고 시간 빠르게 개선해 주는 거고 고급 노드 최적화는 이 많이 퍼져 있는 이 노드들을 깔끔하게 최소한의 노드로 세팅해 가지고 줄여줍니다. 1부터 10까지 있는 거는요. 1은 이제 최소 오차로 줄여주는 거고요. 1은 제가 0.06mm 이하의 오차로 줄이게끔 만들어 놨고 10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오차 범위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노드를 줄이게 해놨어요. 사실 자금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막상 해보면 오차 범위를 좀 크게 해도 티 안 나게 정말 이쁜 선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작게 해도 나오는 선이 이쁠 수도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중간 정도로 클릭해 볼게요. 요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계산량이 많아서 느린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이런 데서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드 최적화 이후에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난 이후에 이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계산량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한참 걸리거든요. 아, 어, 줄어들지 않았다. 얘 같은 경우는 그 뭐지? 보통은 노드 최저 잠시만요. 네, 이거는 버그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보통 인계값을 올려가지고 병합을 하고 이 칼선 지금 빨간색이 나오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 칼선을 이제 클릭하면 노드가 보이는 상태에서 조절이 가능하고 클릭 안 하면은 그냥 이 상태에서도 내부적으로 노드가 조정이 됩니다.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클릭해서 조정하면은 조금 부드럽게 변한 상태에서 얘를 고급 노드 최적화를 최종적으로 한 번 정도만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노드가 깔끔하게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아까는 버그였네요. 다 고쳤다 생각했는데 좀 남아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캔버스 쪽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